안녕하십니까, 하성룡입니다. 채널 24K 하성룡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채널 24K에서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는 다뤘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문제로는 다뤘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데 왜 얼른 안 다뤘느냐,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지소미아 얘기하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소미아라는 거 과연 뭐냐, 참 낯설죠, 그죠? 근데 영어 약자일 뿐이죠.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의 일반적 보안 협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군사정보를 서로 양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교환하면서 그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외부에 대해서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거에 대한 협정이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나라의 북쪽에 대한 또는 중국에 대한 보안 정보는 사실 여러분들도 참 답답해 하실 만큼 그렇게 훌륭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죠. 북쪽에서 어디다가 무슨 핵기지를 만드는지, 오늘 쏜 포가 어떤 포인지, 얼만큼 날아갔는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쎄,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동부 지역에 수천 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군부에서, 우리나라의 정보 측면에서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수차례에 걸쳐서 그 실력을 보여줬었죠. 북쪽에서 일정한, 우리나라 말로는 발사체라고 부르는데 참 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포탄이면 포탄이고 미사일이면 미사일이고 방사포면 방사포지, 발사체라는 게 뭐예요? 발사체는 총알을 쏘는 그 총을 발사체라고 한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포일 뿐이에요. 대포를 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일본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그 재원이 뭔지, 얼만큼 날아갔는지 이거를 다 측정하고 그거를 보여줬던 실적이 있지요. 그래,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좀 우리 공유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대신 그 대신 일본이 없는 거 있다면 서로 주면서 이걸 공유하자. 그리고 이걸 보안을 함께 공유하자. 이런 협정입니다. 특히나 이 지소미아의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중요한 그 논리는, 지소미아 속에는 일본이 미국과 맺고 있는 미일 방위협정, 그 시스템이 끼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미일 방위협정은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유사시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조하고 공동으로 행동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그런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우리의 동맹체계에다 하나를 더 얹어서 강조한 게 되는 셈이지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자기들의 인도 태평양 방위 라인, 이 군사 안보상의 전략 라인에 작용하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방위 시스템 중의 일부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이 지소미아가 지금 문제가 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좀 따져보면, 처음에 발단이 뭐였습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여기에 일본의 기업이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는 바람에 일본이 우린 그럴 수 없다, 그거 이미 옛날에 다 퉁치는 협정해서 끝난 건데 그걸 다시 그렇게 판결을 하고 거론을 하면 어떡하냐. 그럼 몇 번을 도대체 또 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응하지 않다가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뭐까지 갔습니까?
항일운동, 그야말로 제2의 독립운동 비슷한 항일운동을 일으키는 사태까지 갔고 일본하고 감정이 극화됐지요. 그 과정에서 일본이 이제 물론 겉으로는 전혀 그런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중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소재를 수출하는 것에 우대 정책을 철회하겠다. 사실 우대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그 산업 재료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뭡니까? 이 재료가 핵미사일을 만드는 데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인데 한국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수입해 갖고 그리고 그 과다하게 수입한 물량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다. 결국 그것이 북쪽에 가서 핵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면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도 그건 막아야 되겠다. 라는 핑계를 대서 수출을 통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야기가 이상하게 진행이 됐어요. 물론 그쪽에서 그렇게 통제한 게 우리 기업에게 한번 골탕을 먹여서 한국으로 압박을 하자고 하는 게 분명했더라도 그쪽에서 경제적 제재로 나왔으면 우리도 경제적 제재로 받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찾았어야 되겠죠. 또는 제1차적으로 양국 간에 했어야 되는 게 그러한 물질이 그러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절대로 북쪽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 물질이 어디로 갔는지 불화수소 얘기입니다만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명백하게 해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사건이고 저쪽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그 방향의 해명이 필요한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질 않고 우리 정부가 거기다가 안보의 문제를 느닷없이 제기를 한 겁니다. 지소미아 협정 1년마다 재협정해야 되는데 그 만기를 연장하지 않겠다. 경제 문제로 공격을 받았으면 어떤 빌미였던 간에 경제 문제로 우리도 받았어야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 의문의 이유를 명백히 댔으면 그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서 저쪽에 말문을 막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고 접근 방법이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느닷없이 안보 논리로다가 갔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국제적으로도 크게 호응받지 못할 그런 대응이었던 거죠. 왜 거기서 지소미아 얘기를 느닷없이 꺼냅니까? 지소미아가 만일 좋습니다. 안보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본에 결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우리에게 그거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소미아 기한을 연장하고 말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이 안보상의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으로서 저희들의 종합방위 라인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짜증을 나게는 했어도 일본으로서 그것 때문에 일본 안보에 심각한 충격을 받은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카드를 그러면 그때 썼어야 한 건지 여기에 이 문제의 핵심이 있지 않은가, 문제의 본질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이 이후에 나가야 할 방향을 푸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이 얘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인도부터 시작한 태평양까지의 중국에 대한 방어 라인, 중국의 1대1로에 마주서는 방어라인 계획에 차질을 준다고 보고 대한민국이 그 지소미아를 문제를 일으킨 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당신들 인도 태평양 라인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얘기야? 중국 편에 결국 서겠다는 얘기야? 1대1로에 서겠다는 얘기야? 입장을 명백히 하라. 이 요구가 들어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천하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1대1로냐 인도 태평양이냐
그 두 개의 정책과 가치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를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인도 태평양보다는 1대1로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 우리는 지금 우리 정부는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안보 특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해구산을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거냐. 지금 우리는 중국이라는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이 태평양과 인도 라인을 선택해야 하는 거냐.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선택이 명백하지 않다면 그러면 양쪽에서 이익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중간 정도에서 그냥 이쪽에는 이렇다고 보이고 저쪽에는 저렇다고 보이면 우리는 얻는 것이 있을까요? 양쪽으로부터 전부? 그거는 아마 글쎄요 국제정치 시기나 다 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그래서 선택의 문제고 선택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명백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거에 관한 외교적 전략도 없고 안보적 전략도 없고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선택도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게 지소미아 문제의 본질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방위비 문제입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터무니없이 벼랑간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됐냐. 그것은 트럼프의 뭐 개인적인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를 자본과 돈의 문제로 해석하는 거의 기본적인 철학,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자유와 평화, 그것을 위한 세계 경찰로서의 자존심, 이제 미국으로서 그런 거 감당할, 이제 주체할 힘도 이제 없어졌다. 이런 데 대한 트럼프식의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그렇게 때리고 그러면 일본 때릴 수 있고 그러고 나토에서 이미 보여주는 것 같이 그쪽까지 압박을 해서 돈 위주의 이익을 확보하고 미국의 부담을 좀 전 세계적으로 덜겠다. 그 선택이 그가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런 제안을 받았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고려 때 서희 장군 같은 사람은 거란이 침입했을 때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거란을 세치혀로 물리치고 심지어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영역 강동 6개 주까지를 오히려 뺏어오는 그러한 외교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라는 힘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일이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미국은 여론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언론이 살아있고 그리고 야당이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독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쪽을 가서 그쪽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말들을 더 많이 끌어냈어야 하고 그것이 세계의 논리를 지배하게 하고 트럼프를 움직이게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노력을 했어야 할 겁니다. 미국이 이제 세계를 지키는 세계의 민주와 자유를 지키는 경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인가? 미국은 전 세계의 용병으로서 안보 용병으로서 전락할 것인가? 이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고 구원 세력들의 언론과 여론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겠죠. 또 하나 금액을 놓고도 흥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의 방위협정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을 못하고 핵을 개발하려도 못하고 핵 잠수함을 만들려도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과 상응하게 너희가 그럼 이만큼을 양보해 주면 이만큼까지는 너의 낯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 돈 너무 벼랑간 지금 한국 경제도 안 좋은데 그렇게 부담을 주는 건 그렇다.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자. 전면 부인하지 않겠다. 좋다. 너희 미국 입장이 그렇게 어려워져서 우리한테서까지 쪽박을 깨서라도 돈을 가져가야 미국이 살 수 있는 거라면 우리도 응해줄 용의가 있다. 동맹으로서. 대신 이러한 조건은 양보해라. 이런 무언가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전자권만 무조건 먼저 가져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의 현실적인 안보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밀면서 동맹체제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제안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아무것도, 우리 외교팀, 국방안보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이러저런 문제로, 그런 국익과 상관없는 문제로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힘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피해갈 수 없는 숙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여론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동력을 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